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터디할 종목은 모드 투어라는 여행사인데요. 뭐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뭐 장기 투자는 일단 좀 별론 것 같고요. 모드 투어는 선제적으로 비용 통제를 한 기업입니다. 인력 효율화도 하고 자유투어라는 자회사도 매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 막 변이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종식이 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각국이 이제 점점 규제를 해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조금씩 그 입국 규제를 했던 게 점점 더 이제 폐지가 되고 있고, 뭐 유럽은 사실 거의 뭐 대부분의 국가가 문제없이 다닐 수 있는데 아시아 쪽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국 검사를 점점 폐지하고요. 대만, 일본은 개인도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요. 뭐 며칠 안 남았죠. 2010년 당시를 보면 출국자 수가 30%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9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보복 여행이라고 하죠. 그, 그 억압된 수요 같은 게 많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가격 인상을 해도 저항이 낮은 상황이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변수는 환율이 지금 높죠. 그래서 미국에는 여행하는 게 조금 안 좋겠죠. 그리고 또 경기 침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가 하락한 점은 좋죠. 그래서 연준이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유도하면서 어쨌든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변수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환율이 안 좋다고 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달러만 초강세지 엔저고 다른 뭐 유로부터 해서 달러 빼놓고 유로, 엔저, 뭐 엔화 다 위안화 다 환율이 낮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항공권을 보면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이미 가격 정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도쿄 항공권을 보면 최저가가 41만 원이에요. 높은 가격은 7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대략 한 50만 원 정도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항공사 입장에선 좋죠. 가격 인상의 저항이 적으니까요. 회사 개요는 1989년에 설립을 했고 여행사니까 여행 알선 서비스 90%입니다. 호텔 부동산 투자는 뭐 비중이 작으니까요. 19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10.7%고 동남아, 중국, 일본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특히 동남아가 높고요. 40대 이상이 전체 고객의 70% 이상입니다. 50대 이상이 많고 40대 순이고요. 패키지 여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의 비율이 13% 정도 되고 나머지가 자사주입니다. 그래서 좀 지분율은 낮은 편이죠. 근데 자사주로 이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인 우정우 씨가 47년생인데 증여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주가 오르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 외에 5% 이상 주주는 JP모건이 있습니다. 자, 자본 확충 한 이력을 보면 뭐 무상증자는 자본 확충이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 자회사인 자이투어가 BW 발행한 거 외에는 뭐 유상증자, CB, BW 발행 내역이 없습니다. 2006년에 유상증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주주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현금 흐름이 우수하니까 이런 뭐 자본 확충을 안 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남아가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현재 또 여행 목적의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50세 이상 비중이 56%고 40세부터 50세까지 19%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40대 이상 75%라고 보여지고요. 패키지 중심이고요. 지금 동남아가 이렇게 점점 해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거는 일본 대만의 개인 무비자 입국 허용은 최근에 9월 달에 기사가 나서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사업 부문은 당연히 여행 할증 서비스가 높고요. 뭐 B2B 형태 위주로 여행 상품을 이제 그 전국의 지점 영업소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유통 채널이죠. 호텔 부동산은 뭐 비중이 작고요. 시장 점유율이 과거에 10% 이상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떨어진 거는 뭐 별 의미는 없고요. 4분기부터 점유율 회복이 중요하고 일본이 특히 가파른 회복을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과거에 한일 갈등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미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뭐 산업은 2010년에 총 출국자 수가 크게 증가했었고요. 2010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1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세월호 참사, 메르스 뭐 이런 거 여행업이 본질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는 고환율,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 감소한 게 문제가 있고요. 회사가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2021년 말 기준 직원 수는 665명으로 19년 직원 수의 57% 수준으로 인력을 축소했습니다. 자, 영업 비용 중에 종업원 급여 비중이 19년 기준으로 28%였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모두투어가 10월 전 직원 복직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로 여행 심리와 수요 개선이 확실하다. 사람들이 이제는 감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거죠. 유럽은 사실 이미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황 회복 시에 빠른 영업 레버리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뭐 2분기쯤에 자이투어 지분 매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인력 효율화, 인력을 이렇게 감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건비도 감소를 했고요. 자, 영업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두토 패키지 승객 인원이 월간으로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죠. 6월, 7월, 8월, 5월부터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패키지 여행률 변화도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6,400, 7,700%, 17,000%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6월인데 이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동남아, 유럽, 남태평양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향후 대만, 일본, 특히 일본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드디어 팬데믹이 종료된 거냐? 예, 그렇죠. 일본이 최대 패키지 여행 시장인데 외국인의 무비자 개인 여행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부터. 참 불매 운동 때문에 팬데믹보다 7개월 앞서서 중단이 됐었죠. 일본 여행은. 그래서 일본이 이제 특히 증가할 것 같고요. 유럽은 대부분 실내 노 마스크고 심지어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국과 미국의 문제죠. 중국은 여행 목적 입국이 불가하고 미국은 백신 필수입니다. 근데 미국은 환율이 높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이렇게 확 좋아지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은 이제 그 유로화가 또 같이 평가절하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대만도 10월 말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달 격리 조치도 면제할 가능성이 크고요. 자, 모드2의 10년 실적을 보면은 17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매출이 늘었죠. 그래서 15년부터 17년까지 출국자 수가 연평균 19%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자, 17년이 영업이익은 최고였죠. 영업이익률도 뭐 매출 대비해서는 매우 높았죠. 9%니까. 3,700억을 아직 회복은 못하고 있습니다. 339억 하고 그리고 16년에 2천만 명, 17년부터
출국자 수가 2,400만 명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2009년, 8년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을 했고, 근데 현재 상황이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을 했고, 부동산도 많이 하락을 했죠. 수출 무역 수지 적자 지속,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했죠. 고환율, 인플레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기 때문에 고환율과 이렇게 경기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점은 리스크긴 합니다. 자, 업종을 잠깐 보면은 야놀자가 하나투어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지분 투자를 한다, 인수를 한다 이런 썰이 있었는데 여가 레저 종합 플랫폼을 지향을 하는 겁니다. 야놀자가. 결국 결론이 됐는데 그래서 차선으로 인터파크 인수를 했는데 둘 다 인수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고요. 그 하나투어 대주주가 IMM이라는 사모펀드인데 그 여행업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요. 자, 야놀자가 단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만 1.14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투어에 아마 창업주가 그 매각가를 주당 뭐 10만 원 이렇게 불렀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고요. 마음만 먹으면 지분을 언제든지 살 수 있다. 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하나투어 지분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박 회장이 좀 비싸게 불러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 이거는 이제 야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투어 지분은 그 IMMP의 지분을 언제든지 살 수는 있죠. 근데 싸게 살려고 하는 거죠. 자, 야놀자 같은 경우는 21년 7월에 소프트뱅크 2조 투자 이치를 하면서 화제가 됐죠. 뭐 현재 시총이 과거에는 30조까지 갔지만 폭락하면서 그래도 시총이 10조까지 나오고 있다. 이거는 근데 나스닥 상장했을 때 목표고 국내 같은 이렇게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하나투 현재가가 대략 이 정도 되고 뭐 경쟁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나투어가 역시 1등이기 때문에 매출이 뭐 2배가 넘고요. 2018년이 좀 정상적인 매출이 나올 때여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하나투어가 뭐 자회사가 많아갖고 적자 기업도 많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낮고요. 뭐 시총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면 2018년 실적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보면 PER이 27배 정도 나온다. 그래서 기대감을 일부 반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21년 6월 최고가 대비 31,550원 대비해서 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다가 지금 계속 뭐 변이가 있고 그러면서 또 경기 침체, 고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으면서 여행업의 전망이 회복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가 18년 4월 이후에 계속 부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일 갈등과 홍콩 시위로 여행업이 이렇게 변수가 많습니다. 자, 회사가 부채 비율이 173%, 생각보다 양호한데요. 단기 차입금이 170억에서 524억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자 대신에 차입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공주나 하나통운은 유상증자를 했는데 증자 없이 버티기를 하고 있고요. 현금성 금융자산은 771억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호텔 구조조정을 해서 매각 예정 자산이 조금 있고요. 자,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장기 투자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성장 산업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요. 네, 일본 대만이 본격적으로 입국 규제를 완화하면서 좋고요. 하반기 및 내년 이후 업황은 당연히 좋다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사측이 업황 회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전 직원 복직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애널리스트보다 사측의 이런 액션이 중요합니다. 2010년에 출국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기 침체 이후에 보복 여행이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최근에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데이터로 나왔죠. 그래서 패키지 가격 인상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공권이 가격이 높죠. 그 패키지도 높아도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 10만 원, 뭐 20만 원 더 내고 가는 거죠. 너무 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 리스크는 고화 환율과 경기 침체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서 가고는 싶은데 여러 번을 못 가고 한 번만 가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한 번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폭락을 해서 증시가 너무 안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또 해결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